임플란트 주위염은 사실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피가 나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뭔가 좀 부어있는 듯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은 내 임플란트 주변에 뭔가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바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해방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공치하고 또 티타늄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충치도 안 생길 테고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임플란트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자기 원래 치아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임플란트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해줍니다. 근데 자기 치아도 관리가 소홀했을 때 치주염이라고 해서 치아 주변에 있는 뿌리의 뼈와 잇몸이 내려앉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뼈와 잇몸이 염증에 의해서 좀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하는 그런 위험 인자 중에 확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은 그 환자가 과거에 치주염을 심하게 앓았던 병력이 있었던 것,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흡연과 당뇨도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실 텐데요. 임플란트 주변에는 음식물이 잘 낍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임플란트를 했다는 것은 그곳에 이를 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를 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이가 있던 자리의 잇몸은 어느 정도 좀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를 회복하지만 주변에 있는 치아와의 사이에 조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붙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반면에 자기 치아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있어서 씹을 때마다 약간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그 힘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의 차이로 인해서 음식을 씹는 순간 움직이지 않는 임플란트와 조금 움직임이 있는 자기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칫솔뿐만이 아니라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양치질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럴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사실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치아는 원래 치아 안에 신경이 있고 그리고 뿌리 주변에도 치주인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치아 속 신경도 없고 또 치주인대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둔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자연 치아에 비해서는 증상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많이 내려가서 거의 임플란트 끝에만 붙어 있는데 흔들림도 없고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은 근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내 임플란트 주변에 뭔가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바로 출혈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을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 분들이 닦기가 무서워서 오히려 양치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피가 난다는 것은 그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양치를 더 꼼꼼히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피가 나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뭔가 좀 부어있는 듯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생기는 염증은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겉에 있는 잇몸 살 부분에만 염증이 생기는 점막염 단계와 거기서부터 더 진행이 돼서 잇몸 속에 있는 뼈까지 염증이 생기는 주위염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치료하면 완전히 염증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염증이 뼈에까지 전해져서 뼈가 녹기 시작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는데 그때는 좀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에 발견해서 점막염 단계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서 뼈가 임플란트 전체의 절반 이상이 녹게 되면 그것을 빼는 것이 추천이 되는데요. 어렵게 치료받은 임플란트가 통으로 빼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혈이 임플란트 주위에서 2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관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플란트 후에 불편 증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